여러분 안녕하세요. 쯔쌤입니다. 2019년도 3회 기출해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너무 쉬운 문제 나왔는데요. 생산자와 최종 소비자 사이의 간극을 채워주는 유통의 효용, 그러니까 도매상들이나 또는 소매상들이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유통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인지 효용, 형태 효용, 소유 효용, 시간 효용, 장소 효용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가장 쉽게는 동그라미 3, 4, 5번은 제끼실 수 있죠. 소유 효용은 매매, 시간 효용은 보관, 장소 효용은 운송인데요. 형태 효용에 대해서는 지난 기출에서 우리 커피 원두를 사가지고 커피 원두를 이제 소포장하고 가공해서 커피 한 잔으로 만드는 그런 어떤 형태가 변함으로써 얻어지는 효용을 형태 효용이라 불렀잖아요. 이것까지 배우셨으니까 정답은 1번 골라주실 수 있었던 문제고요. 2번 바로 갈게요. 유통경로 내 다른 경로 구성원과의 거래에 불만족을 느끼는 경로 구성원이 상호간 거래 관계를 단절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를 말을 한대요. 유통 경로에서 어떤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유통 경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도소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에서 어떤 갈등이 발생했을 때 하나의 유통 구성원이 거래 관계를 단절하고 축소하면은 이 경로를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행위를 경로 이탈이라는 개념으로 부릅니다. 자, 3번 갈게요. 하이퍼마켓, 우리 하이퍼마켓은 키워드 잡아주실 때 되게 귀여운 이름이 있었잖아요. 슈퍼마켓이다. 그리고 하이퍼마켓의 예시로는 선생님이 이마트 설명드렸었어요. 여기까지 키워드 잡아주시고 들어가면 정답은 3번인데요. 여러 가지 유형의 전문 할인점들이 임대 형식으로 들어와 있는 소매상이다. 여러분들 이마트 생각하시면 여러 가지 전문 할인점들이 임대를 해서 들어와 있다? 아니죠. 이마트라는 유통업체가 한꺼번에 그 매장들과 제품들을 관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하이퍼마켓에 대한 설명 3번은 틀렸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1번, 2번, 4번, 5번의 내용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꼭 키워드 잡아주시고요. 하이퍼마켓의 주요 고객은 중간소득 계층 그리고 가격 반응형 구매자, 그래서 할인하는 거죠. 점포 내 광고는 단순 POP 광고에 중점을 두고요. 점포 내 인테리어에 많은 투자를 하지 않는다. 기억나실 거고, 대표적인 업체로는 테스코, 프랑스의 까르푸가 있습니다. 진열 방식은 주로 상품 더미식이나 불크 디스플레이, 대량 디스플레이 말을 하는 거죠. 이것까지 키워드 잡아주시고요. 4번 갈게요. 소매상의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바로 4번 나와주셔야 돼요. 판매 대리점은 소매상의 유형이 아니라 도매상 중에서도 제조업자 도매상의 한 종류로서 기능을 한다라고 공부를 하셨습니다. 자, 5번 내용은 5번 문제는 상식 문제로서 정답 3번이고요. 자신의 일만 가장 위대하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선민의식, 일종의 엘리트주의인데 이런 선민의식은 우리가 피해야 할 의식이라고 생각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6번은 직접 판매에 대한 설명 가는데 이거 형광펜 치고 빨간색으로 설명드릴게요. 직접 판매에 대한 개념이 이론 파트에 안 나왔고 여기서 이제 기출문제에서 처음 나온 개념인데요. 직접 판매는 말 그대로 직접 제조업자가 직접 판매를 한다라는 개념으로서 사전적 의미를 보시면 제조업자의 판매사원이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여기서 직접이라는 말이 나와요. 직접 소매상이나 또는 최종 소비자를 만나서 판매하는 방식을 직접 판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직접 판매는 이제 여러 가지 또 다른 종류들을 배우셔야 되는데 먼저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직접 판매란 형광펜 같이 칠게요. 대면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무점포형 소매업에 해당한다. 무점포. 직접 판매는 사람이 직접 인적으로 방문 판매를 하기 때문에 무점포인 거 맞죠? 무점포예요. 무점포. 가장 쉽게 방문 판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장소의 구애 없이. 무점포니까 장소의 구애가 없죠. 독립적인 판매원의 설명이나 시연을 통해서 판매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크게 방문 판매와 다단계 판매 그리고 전자상거래 판매 세 분야로 나뉘어진다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론적으로 직접 판매 종류는 방문 판매랑 후원 방문 판매랑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 다단계 판매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우리가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문 판매, 다단계 판매, 전자상거래 판매 이렇게 세 분야로 나뉘어진다라는 말 자체가 틀린 거고요. 직접 판매는 방문 판매, 후원 방문 판매, 그리고 다단계까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동그라미 4번 가시면 판매원이 기업으로부터 직접 제품을 공급받아 맞죠? 중간 소매 과정 없이 맞죠?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판매원은 종업원이라기보다는 독립된 계약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활동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매원이라는 거는 제조업자에 의해서 고용이 된 거는 맞지만 그 자기가 판매한 상품들에 대해서 이제 그 판매 매출이 높아졌을 때 인센티브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수익을 관리하는 그런 판매사원이기 때문에 독립된 계약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그러니까 일종의 보험 판매하시는 보험 설계사 분들처럼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직접 판매에 대한 설명이 처음 나와가지고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현관에 치셨다가 시험 보시기 직전에 한 번쯤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7번 경로파워 중 중거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예요. 중거력이라고 하면 선생님이 10대 청소년들에게 아이돌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정답 5번 판매업자가 공급업자에게 일체감을 갖거나 일체감을 갖게 되기를 바라는 정도 및 능력 일체감을 갖거나 일체감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말에서 내가 저 사람처럼 되고 싶고 저 사람 존경하니까 만들어지는 힘 이거를 중거력이라고 합니다. 자, 8번 갈게요. 법 문제는 안 푼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정답 4번이고요.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 생활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다가 아니라 이 부분 틀렸어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정한다라고 고쳐야 법문제는 맞습니다. 이렇게 법문제가 되게 치사하게 나와요, 여러분들. 치사하게 나와서 법문제, 소비자 기본법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다 외우시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찍어주시고 틀려도 상관없어요. 우리의 목표는 만점이 아니라 평균 60점이니까 틀려도 상관없는데 만약에 이거랑 지금 8번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은 그거는 꼭 기억을 해주시는 거죠. 8번 문제가 똑같이 나왔을 때는 안 틀린다. 이런 느낌으로 가주셔야 돼요. 자, 9번입니다. 쌀은 농부에 의해서 가을에 주로 수확되는 것이지만 소비자에 의해서 가을에만 소비되지 않고 1년 내내 소비된다. 이와 같이 생산자의 생산 시점과 소비자의 소비 시점 간 불일치, 우리 시간의 불일치를 해소해주는 기능은 보관, 창고 생각하라고 말씀드렸고요. 요거 이제 쉽게 푸실 수 있었을 거예요. 10번 들어가겠습니다. 아래 글상자는 전통적인 유통 경로의 변화 과정의 단계들이다. 기억나시죠? 전통 끝나고 선생님이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전통 끝나고 제조 나오고 소매 나오고 제조 나오고 소매 나온다. 앞부분 2개가 성장 단계고 뒷부분 2개가 국제화 단계다. 이렇게 설명드렸었어요. 그대로 연결해 주시면 정답 2번 됩니다. 11번 갈게요. 상식 문제, 매장 내 판매원의 자세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4번이에요. 고객이 질문을 했어요. 그쵸? 고객 앞에서 동료 판매원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응대한다. 그럼 이제 고객이 여기 서 있는데 질문을 했는데 판매원 둘이서 야, 그거 아니야. 너 그거 알아? 이거 아니잖아. 이러고 막 대화하고 있으면 비즈니스 매너 아니죠. 고객이 질문하면 고객에게 최대한 본인이 알고 있는 정확한 답변하려고 노력하고 혹시나 모르는 어떤 질문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고객이 보지 않는 곳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 다음에 고객이 보지 않는 곳에서 다른 동료 사원과 해결을 해서 다시 알려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자, 12번 또한 상식 문제예요. 고객을 맞이하는 마음가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라고 했네요. 정답 다시 한번 4번 들어가고요. 고객의 의도를 파악하여 여기까지는 좋죠. 고객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는 기본이에요.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 동일한 응대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서비스에
이제 이질성이잖아요. 모든 판매 사원들은 각각의 고객들에게 그 고객의 욕구를 파악해서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해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동일하게 응대하라 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틀렸다. 오히려 반대로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감을 해줘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맞는 설명이겠죠. 자, 13번 가겠습니다. 이거는 더 읽을 필요도 없어요. 20%, 80%, 20%, 80%. 선생님 키워드 잡아드렸던 내용 그대로죠. 바로 파레토 법칙 들어갈 거고요. 파레토 법칙은 고객관계관리, CRM이랑 연결되는 개념이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갑니다. 14번 상식 문제예요. 판매원의 불평 고객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실패에 대한 회복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고객의 감정을 이해하기 맞죠? 고객에게 조치 과정에 대해서 모르게 하기 틀렸네요. 고객에게 불평이 발생했을 때 고객에게 그 불평이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되고 있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고객에게 꾸준히 이야기를 해주고 통보를 해줘야 고객이 답답해하지 않고 더 오랫동안 기다릴 수도 있고 또 이 회사는 투명한 회사구나 라는 이미지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고객에게 조치 과정을 알려주기 이렇게 바꿔줘야 맞는 설명이겠죠. 고객과 논쟁하지 않아야 되겠고 적절한 보상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문제를 이해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맞죠? 공감해준다라는 설명이에요. 자, 다음 오른쪽으로 가셔서 15번입니다. 고객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를 정해두고 가능하면 그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다. 진열 상태를 수시로 정리한다. 자, 아직 고객에게 다가가지는 않았어요. 고객이 어떤 물건을 구경하고 있을 때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고객님 도와드릴까요? 이러는 것보다는 고객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자신을 찾을 때까지 계속 쳐다보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쳐다보면서 기다리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앞에 있는 뭐 진열장을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자세는 정답 3번 대기하는 자세, 기다리는 자세다. 요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6번 법문제인데 선생님이 첫 번째 시간에 법문제에서 교육이라는 말 나오면 이거 골라주면 정답일 확률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죠. 정답 4번입니다. 요거는 법문제지만 맞춰주셔야 돼요. 자, 17번이에요. 유통의 목적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존재하는 불일치를 해소하는 데 있다. 불일치 여러 가지 불일치들이 있었어요. 소유권의 불일치는 매매 활동이라는 것이 해결을 해주죠. 소유 효용이 되니까. 그 다음에 2번 잠깐 패스하시고 3번은 장소의 불일치니까 운송이 해주는 역할. 그 다음에 4번은 상품의 양과 질적 조합에 대한 인식의 불일치, 구색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소매상의 역할이었고 시기의 불일치는 보관이죠. 정답 2번입니다. 특권층과 서민층 사이에 발생하는 경제적 불일치를 사실 유통이 해결해 줄 수는 없죠. 특권층과 서민층 사이에 그런 자본주의 관계에 있어서는 유통이 관여를 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을 아예 배운 적도 없으셨어요. 자, 18번 갈게요. 18번에 브로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브로커는 우리 배웠던 내용으로 가져가시자면 브로커는 대리도매상이에요. 자, 대리도매상은 소유권 가지지 않아요. 이거를 키워드로 잡아주셨었고요. 그래서 정답 골라주시면 3번 보험중개인. 보험중개상이 마치 그 회사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보험중개인은 이제 소개시켜주고 하는 거지 이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정답 3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우리 도매상의 종류로서 여러분 도매상의 종류로서 3가지가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잠깐 복습하고 갈게요. 첫 번째가 상인 도매상이었고요. 두 번째가 대리 도매상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제조업자 도매상이었어요. 이라고 했을 때 전문품 도매상은 상인 도매상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제조업체 대리점은 제조업자 도매상에 해당할 거고 구매 대리점이랑 판매 대리점 또한 선생님이 제조업자 도매상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론 파트에서. 그래서 남은 거는 3번밖에 없어서 이렇게 풀어주셔도 괜찮았던 문제고요. 혹시 브로커라는 말이 다시 한번 나오면 얘는 대리도매상이다. 이 정도는 키워드 잡아주셔야 돼요. 자, 19번 갈게요. 카테고리 킬러 나왔죠? 카테고리 킬러의 키워드는 전문점이랑 할인점이 합쳐진 형태다라고 많이 강조드렸던 내용이라 정답은 4번 할인형
대규모 전문점 한 가지 상품군을 깊게 취급하지만 플러스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한다라는 그대로 우리 배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20번. 다음에서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도매상이 뭐냐? 첫 번째 특징 보시면 판매 가격이 고가인 경우에 활용을 하고 두 번째 특징 보시면 취급이 어렵고 보증과 수리 업무가 중요한 제품인 경우에 활용을 한대요. 여기까지 보시면은 약간 전문품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제조업자의 자금 규모가 크고 창고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 유리하다. 제조업자가 돈이 많아요, 지금. 제조업자가 돈이 많아서 이제 조금씩 삘이 오시죠. 제조업자가 돈이 많아서 제조업자가 직접 도매상 역할을 하는 경우에 제조업자 도매상, 도매상에서 세 번째 종류였던 제조업자 도매상이다. 요거 골라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21번 갈게요. 좌측보다 우측이 더 잘 팔린다. 키워드 잡아주시면 바로 라이트업. 요거는 뭐 더 설명 안 합니다. 이제 22번 갈게요. 물건을 훔친 고객을 발견했어요. 직원들이 대처해야 할 방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요거는 선생님이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동그라미 2번으로 고객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2배에서 10배 해당하는 변상 조치를 요구한다라는 이 부분이 틀렸는데요. 선생님도 처음에 이 문제를 봤을 때 당연히 배상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머지 1번, 3번, 4번, 5번에 대한 내용이 너무 맞는 말이어서 정답 2번이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저도 여기서 이 유통관리사 공부하면서 배웠어요. 물건을 훔친 고객을 발견한 경우에는 상품을 훔쳤다는 확증이 있다면 일단 정중하게 사무실로 안내합니다.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대요. 동그라미 3번 가시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한테 연락하여 조심스럽게 사실을 알리고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했을 때 부모 계층 있죠. 이 부모 계층에게 자사의 이미지를 완전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4번 보시면 고객이 잘못을 인정한 후 집이나 가족에게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다면 그 요구를 들어주는 게 비즈니스 매너래요. 그리고 5번도 보시면 고객이 훔친 상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게 하고 그냥 2배에서 10배가 아니라 그 상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게 하고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지속적인 고객이 될 수 있도록 편안하게 응대한다. 그러니까 물건을 훔친 고객을 당신이 지금 이거 잘못했으니까 경찰서에 가서 2배에서 10배 변상해라. 이게 아니라 저희가 한 번만 이렇게 선처를 드릴 테니 뭐 다음부터 그러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한 다음에 그 고객이 우리 매장에 지속적인 단골 고객이 되도록 만드는 방법이 비즈니스 매너라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사실 상식 문제 같은 성격을 가지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모르실까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23번 갈게요. 점포 방문 동기의 성격이 다른 하나는 물어보셨을 때 정답 5번인데요. 사회적 경험이라든지 의사소통, 동호인,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이라든지 동료 집단과의 일체감 또는 자신의 지위와 권위의 추구. 이 자신의 지위와 권위는 어쨌든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1번부터 1, 2, 3, 4번까지는 사회적인 동기예요. 사회적인 동기.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동기고요. 기분 전환은 그냥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개인적인 동기잖아요. 개인적 내부의 동기예요. 그래서 정답 5번이 성격이 다른 거다라고 파악이 되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24번 보시면 컴플레인 발생 원인의 성격이 다른 걸 골라라 했어요. 보셨을 때 이제 고객이 우리 매장에 불만을 가지게 됐는데 상품 관리소라거나 판매원이 무리한 구매를 권유하거나 이런 거 되게 짜증나죠. 그 다음에 교환이나 환불이 지연되거나 그 판매원의 정보 제공이 미흡하거나 해서 컴플레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컴플레인의 원인이 기업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5번 보시면 고객의 고압적인 태도와 감정적인 반발은 진상 고객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러한 고압적인 태도와 감정적 반발은 그 컴플레인의 원인이 기업이 아니라 고객에게 있는 거죠. 원인이 고객. 그래서 5번만 성격이 다르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25번 갈게요. 아래 글상자에서 MB 내셔널 브랜드. 제가 이거 너무너무 강조 많이 드렸는데 요거 뭐예요? 제조업자 브랜드죠? 그리고 MB 브랜드랑 꼭 구별해 주셔야 되는 내용이 PB. PB는 유통업자 브랜드.
이마트 노브랜드 같은 거.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기업, 유통업자 상표. 아니죠. 이거 PB예요. 니은, 생산자가 붙인 브랜드. 맞네요. MB. 디귿, 대량 생산한 전 제품을 소매점이 매입. 요거 PB죠. 자기들이 만든 브랜드니까 자기들이 전 제품 매입. 자, 리을, 전국 상표. NB 맞네요. 소매점이 상품을 기획하고 생산업체에게 제조를 의뢰하여 생산. 소매점이 기획한 브랜드 PB. 그래서 정답은 니은이랑 리을 됩니다. 5번 골라주시면 돼요. 자, 26번 갈게요. 아래 글상자에 제시된 상품들이 충족시켜주는 요구를 올바르게 골라라. 기억,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에 대한 소유 욕구.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를 가지고 싶대요. 그러면은 그 시계의 본원적인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니은은 보시면 최고급 오디오를 장착한 스포츠카. 최고급 오디오를 장착한 스포츠카는 그냥 내가 이동을 하려는 그런 기능에서 넘어서서 사치하고 싶은, 뭔가 나를 꾸미고 싶고 내가 조금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싶은 욕구죠.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 위상을 강화시켜주는 명품 가방. 명품 가방이긴 한데 뭐 질이 좋고 가격이 비싼 명품 가방이 아니라 나의 위상을 강화시켜주는 게 필요하대요. 결국에는 명예 때문에 명품을 산다라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연결을 지어주시면 정답 2번. 기능적 욕구, 그리고 사치에 관련했으니까 쾌락, 그 다음에 명예니까 나의 상징,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7번 갈게요. 코틀러 선생님이 말씀하신 핵심 제품, 유형 제품, 확장 제품 골라라 하네요. 이거 선생님이 예시를 이렇게 들어드렸어요. 핸드폰의 전화 기능, 그리고 유형 제품은 선생님은 아이폰 쓰는데 아이폰, 그 다음에 확장 제품은 AS. 물건을 구매하고 나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추가적인 혜택. 이게 확장 제품이죠. 이 중에서 유형 제품,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거,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유형으로 나타나는 제품 골라라 했습니다. 상표, 맞죠? 브랜드. 그 다음에 배달. 배달은 확장 제품이고, 품질, 맞죠? 그 다음에 포장, 맞죠? 핵심 혜택, 아니고요. 핵심 혜택은 핵심 제품이겠죠? 애프터 서비스, 확장 제품. 이렇게 해서 유형 제품,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 제품과 관련된 친구들만 골라주시면 기억, 디귿, 리을에서 정답 2번 됩니다. 자, 다음 28번 갈게요. 상품을 진열하기 위한 쇼케이스, 행거, 진열장 등을 포함한 진열대는 제품, 상점 형태,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아래 글상자가 설명하는 배치 유형이 뭐냐 물었습니다. 자, 매장 평면 중앙에 쇼케이스, 진열 스테이지 등이 직선 또는 곡선의 고리 모양 부분으로 설치되는 형식이다. 이거 선생님이 이론 파트에서 설명 안 드렸었는데 여기서 설명해 드리고 넘어갈게요. 빨간색으로 우리 같이 필기할게요. 쇼케이스 또는 행거 또는 진열장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 이게 이전에 기출문제에서는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처음 나왔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서적들을 찾아보니 이 내용이 건축학 관련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는 틀리라고 낸 문제가 맞긴 해요. 틀리라고 낸 문제인데 그래도 우리 이거 나왔으니까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직각 형태의 매장 평면, 도면을 그릴 거고요. 이렇게 4개를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문이 하나 뚫릴 거예요. 문. 숑숑숑숑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문이에요, 문. 자,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가 문이니까 이렇게 사람이 문으로 들어가서 매장을 바라보게 되겠죠. 이랬을 때 이제 4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가 굴절 배열형, 두 번째가 직렬 배열형, 세 번째가 이름이 되게 귀여워요. 환상 배열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복합형이 있어요. 복합 배열형이 있는데 얘네 이제 어떻게 배치를 하게 되는 거냐면은 굴절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 벽면에다가 이거를 해요. 배치를 해요. 상품들을. 근데 중간에 뭐가 있냐면 굴절되는 판매대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장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보석 가게 같은 데 가면은 보석, 여기서 이제 소비자가
보석 구경하면서 판매원이 안쪽에서 이것저것 보여주잖아요. 이런 게 바로 굴절형이에요. 그 다음에 직렬형은 뭐냐면 말 그대로 직렬, 직선으로 이루어진 형태예요. 이런 식으로 중간에 이제 매대가 가운데에 일자 형태로 쏙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하는 거. 이게 직렬형이고요. 그 다음에 환상형은 환상형은 굴절이랑 직렬이 합쳐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벽면에 쇼케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굴절된 형태의 진열장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이거를 환상형이라고 해요. 환상형. 뭔가 환상적이다. 굴절이 두 개나 있네? 환상적이다. 이렇게 기억할까요? 그 다음에 이제 복합형은 다 합쳐진 거예요. 이렇게 벽면에도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직렬형도 있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굴절형도 있어요. 다 합쳐져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복합형.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문제로 다시 돌아가셔서 고리 모양 부분이 2개 이상이다. 이것만 키워드 잡아주시면 바로 나오죠. 정답은 환상 배열형입니다. 고리 모양이 2개다. 정말 환상적이야. 이렇게 기억을 해주실게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그림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가시면 29번입니다. 서로 관련되어 있는 복수의 상품을 같이 진열하거나 조합시켜 개개 상품의 소구력을 높이는 방법을 연관진열이라고 한대요. 서로 관련되어 있는 복수의 상품을 같이 진열했다라고 하니까 이 연관진열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영문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크로스라는 말이 들어가겠죠. 우리 크로스가 관련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연관진열의 예시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했습니다. 바디워시와 샤워타월 연관되죠. 구두와 깔창 맞고요. 전부 다 크로스, 셀링 되는 제품들이에요. 생선회와 초고추장 회 먹고 싶다 맞죠? 삼겹살과 쌈장 맞고요. 콜라 사이다 보시면 콜라와 사이다는 관련된다라는 개념보다는 경쟁 제품이잖아요. 콜라 사면 사이다 안 사요. 사이다 사면 콜라 안 사요. 그쵸? 2개를 한꺼번에 구매를 할 필요가 없어요. 고객들은. 그렇기 때문에 5번 정답 이렇게 골라주시고요. 30번 갈게요. 아래 글상자의 내용을 스토어 레이아웃 프로세스 순서에 맞게 나열한 것은 이거 우리 33페이지에서 공부하셨던 내용인데 선생님이 많이 강조드리진 않았어요. 여기서 한번 나오고 말아요. 그래도 선생님이 이거를 이제 고르시는 방법을 설명드렸었는데 일단 스토어 레이아웃을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는 경영팀에서 결정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시공팀에서 이 시공을 할 거고 마지막으로 영업팀이 들어가서 영업이 잘 되는지 확인하는 이런 순서를 거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가지고 일단 브랜드 컨셉 인식부터 먼저 한 다음에 아이덴티티, 매장 아이덴티티 설정 그러니까 브랜드 인식 한 다음에 매장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은 상품 조닝 계획 이렇게 어떤 상품을 어디에 놓을지 조닝, 구역화를 시킨다라는 게 조닝이었는데요. 이렇게 기역, 니은, 미음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시공 들어가야 되죠. 설계하고 디스플레이 해요. 디귿, 리을 여기에 해당하고 마지막으로 판매 실전, 파악 및 피드백 이렇게 골라주시면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31번 갈게요. 상식 문제. 자, 접점에서는 고객을 만나는 그 지점에서 직원의 자세로 옳지 않은 것은 2번. 고객의 응대 시 고객의 눈을 끊임없이 응시한다. 나의 눈을 끊임없이 눈도 안 깜빡거리고 응시하는 직원이 있으면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그쵸?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 매장을 나가버릴 것 같습니다. 그쵸? 자, 32번 갈게요. 상품 진열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정답은 4번 가는데요.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상품은 될 수 있는 대로 수를 많이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하는데 디스플레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창고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제품을 한꺼번에 쫙 다 나열을 하면 얼마나 그 고객 입장에서 부담스럽고 혼란스럽겠어요. 그쵸? 적절한 수량을 적절한 시점에 고객이 이제 필요할 때 바로바로 찾을 수 있도록 적절한 수량을 디스플레이에 진열해야죠. 디스플레이에 창고에 있는 물건들을 다 갖다 놓을 거면 창고가 왜 필요하겠어요. 그쵸? 나머지 1번, 2번, 3번, 5번은 중요한 내용이어서 꼭 한 번씩 읽어주시고 그 중에서도 골든라인 개념은 잡아주세요. 디스플레이 범위에서 보기 쉽고 손에 닿기 쉬운 범위의 높이가 골든라인이다. 그리고 그 구역을 골든존이라고 한다고요. 판매원의 입장이 아니라 고객의 입장에서 진열한다. 이거 저번 시간에도 설명드렸었고
그 다음에 같은 종류의 상품을 그룹별로 디스플레이한다. 이것도 정말 중요하죠. 우리 대형마트 가시면 과자는 과자 코너, 뭐 주류는 주류 코너, 그 다음에 뭐 고기, 해산물은 해산물끼리, 육류는 육류끼리 이렇게 있어야 우리가 고객들이 쇼핑을 하기가 훨씬 더 편하겠죠.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셔서 33번. 기업의 고객 유지를 위한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고객 유지는 결국엔 CRM 관련된 개념이고요. 자, 정답은 5번. 지속적인 신규 고객 창출을 위해 할인 행사와 같은 판매 촉진 활동을 활발히 진행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CRM은 기존 고객을 관계를 계속 유지해서 단골 고객으로 만들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고, 문제 자체에서도 고객을 유지하는 데에 활동으로 옳지 않은 활동을 물어봤기 때문에 신규 고객과 관련된 내용은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1번, 2번, 3번, 4번도 볼게요. 고객의 정보를 확보하고 관리해라. 결국에는 이제 이 고객을 우리 기업의 회원으로 만들어라 라는 건데, 이게 단골 고객을 관리하는 방법 맞고요. 신규 고객에 대한 2차 구매 유도, 2차 구매. 그러니까 다시 구매하도록 하는 거 단골 고객 되는 거죠. 가치 높은 고객 가운데 이탈 가능성이 높은 고객의 이탈 방지를 위한 전략. 이게 바로 선생님이 이론 파트에서 설명드렸던 고객 이탈률 제로 문화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한 로열티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의 전환 비용을 증가시켜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전환 비용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고객이 이제 A 브랜드를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 A 브랜드를 버리고 B 브랜드를 선택할 때 전환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전환 비용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A 브랜드 입장에서는 고객의 전환 비용을 높이면 이 고객이 우리 브랜드를 빠져나갈 확률이 훨씬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전환 비용을 증가시켜야 한다라는 말이 맞는 설명이고요. 전환 비용은 개념 잡아주실게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34번 보겠습니다. 고객들의 충성도를 유지하고 확실한 판매를 제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서비스 보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중에서 보건의료, 법률 서비스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같은 보증을 전문적 서비스 보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면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 보증이 전문적 서비스 보증이겠죠. 의료 전문가, 법률 전문가 전부 다 굉장히 의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전문직들이잖아요. 이거를 이제 전문적 서비스 보증이라고 하는데, 전문적 서비스 보증이 효과적인 상황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뭘 해주시면 되냐면, 이 전문적 서비스 보증을 고객들한테 제공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겠죠. 의사를 고용하고 변호사를 고용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도대체 왜 굳이 비싼 비용을 들여서 의료라든지 법이라든지 전문적인 기술을 왜 지원할까? 요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가격이 낮을 경우? 아니죠. 가격이 낮은 경우는 편의품일 텐데, 편의품인 경우에 이렇게 비싼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부정적 결과의 비용이 높을 경우. 이게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고객이 만족을 하지 않았을 때, 그 고객이 이탈함으로써 생기는 부정적 결과의 비용이 굉장히 높아서 그 비용이 이러한 전문적 서비스 보증을 제공하는 비용보다 높기 때문에 비싼 비용을 들여서라도 의료라든지 법이라든지 전문적인 기술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 2번 되는 거고, 서비스가 표준화되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굳이 표준화시켜 있는 거를 이제 다른 기업들이 다 똑같은 서비스를 지원을 하는데 굳이 비싼 비용 들일 필요가 없겠죠? 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브랜드 인지의 차별화가 쉽다. 쉬운 경우에는 굳이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구매자의 구매에 대한 저항이 낮다. 이 경우에도 편의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1번이라든지 3번이라든지 4번이나 5번 보시면 전부 편의품에 가까운 설명들이에요. 그래서 전문품과 관련된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 전문적 서비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거는 전문품에도 해당하는 특징이다, 이렇게 봐주실 수가 있는 거겠죠. 자, 35번 갈게요. 충동 구매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했어요. 충동 구매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거 골라주시면 정답 4번이에요. POP 광고는 선생님이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절대로 남발하지
않는다. 이게 주의사항이라고 했잖아요. 천이나 POP 등의 판촉물을 매장 천정 위에 늘어놓는다. 그럼 이미 남발이 된 거예요. 이 경우에는 충동구매를 일으키는데 역효과가 나서 오히려 매장의 인테리어가 지저분해 보이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나머지 1번, 2번, 3번, 5번도 꼭 한번 읽어보시고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포스 갈게요. 포스. 포스는 한국말로 뭐라고 하냐면 판매 시점 관리죠. 판매 시점 관리. 우리 이제 바코드 찍으면은 띡 해가지고 포스기에 쩌라라 그 물건에 대한 정보 뜨고 이런 거. 자, 기억 보세요. 시간대별 매출 수량 데이터 수집할 수 있습니까? 맞죠? 부문별 고객 단가 데이터 수집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불량품 비율 데이터. 자, 불량품 비율 데이터는 판매 시점에서 수집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생산 시점에서 생산이 되어 때 생산 시점에서 그리고 공장에서 수집이 이미 되었어야 하는 데이터죠. 그래서 요거는 판매 시점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다 봐주시고 리을 보시면 단품별의 재고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 데이터 있겠죠. 그래서 기억, 리을 골라주시면 정답 3번입니다. 자, 37번 갈게요. 서비스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3번 가세요. 서비스는 생산과 소비를 분리시킬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이거를 무슨 특징이라고 했냐면 비분리성이라고 했습니다. 4번은 이질성에 해당하는 설명이고요. 5번은 소멸성에 해당하는 설명.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시면 38번이에요. 고객이 서비스를 경험한 후의 반응은 정서적인 반응과 행동적인 반응으로 나타난다. 반응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를 옳지 않게 짝지은 걸 골라라 했어요. 자, 정서적 반응이라는 거는 물리적인 반응이 아니고 머릿속이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죠. 행동적 반응은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물리적인 반응이에요. 이렇게 일단 개념 잡고 들어가시면 정서적 반응에서 구매 의도. 구매 의도는 행동이 움직이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머릿속이죠. 그래서 맞는 거고 브랜드 충성도 또한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아직 구매하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구전이라고 하는데 구전이라는 말은 입으로 전한다. 이제 전할 전자 써서 입으로 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결국에는 소문 낸다라는 거거든요. 소문을 낸다라는 건 야, 너 그 제품 써봤어? 너무너무 좋아. 이런 식으로 친구한테 추천해주는 또는 야, 너 그거 써봤어? 진짜 안 좋아. 너 그거 절대 사지 마? 이런 식으로 비추천을 하는 어떤 행동이잖아요. 행동이니까 결국에 구전이라는 것은 정서적 반응이 아니라 행동적 반응이다. 이렇게 봐주셔야 맞겠습니다. 자, 39번에 프리미엄 갈게요. 프리미엄은 선생님이 노벨티에 대한 설명, 노벨티 한국말로 광고 판촉물 이렇게 세 가지 단어가 전부 다 동일한 개념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상품 속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운 경우 소량을 사용해 보도록 하는 데 효과적이다라는 부분은 프리미엄이 아니라 샘플에 대한 설명이죠. 샘플. 한국말로는 샘플을 견본이라고 해요. 샘플. 화장품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화장품. 프리미엄은 우리가 판매하는 제품의 소량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판매하는 제품과 관련이 없는 뭐 볼펜이라든지 물티슈 같은 데다가 기업의 이름을 써서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량을 사용한다라는 이 부분 틀린 거죠. 40번 갈게요. 전단 광고. 전단 광고는 결국에는 전단지.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즘에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선생님 중고등학교 때는 되게 많이 봤었는데. 정답은 3번이고요. 상대적으로 백화점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광고이다라고 하는데 백화점은 이미 고가격으로 소구를 하고 있고 정찰제 그리고 프리미엄 정말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전단지 같은 그런 할인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광고는 하지 않아요. 오히려 백화점이 아니라 대형마켓 하이퍼마켓 등 뭐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곳에서 많이 사용하는 광고가 바로 전단 광고인 거죠. 자, 41번 갈게요. 마케팅 전략의 수립 과정으로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시면은 기업의 환경 분석, 시장 조사 및 분석, 마케팅 포지셔닝, 시장 세분화 등등등등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는 업셀링. 업셀링은 선생님이랑 같이 배우셨던 개념입니다. 상향 판매라는 개념이죠. CRM이랑 연결하셔서 기존에 우리 기업의 물건을 구매한 고객에게 조금 더 높은 급의
상향급의 다른 물건을 함께 판매하는 판매 전략을 업셀링이라고 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여러분, 말 그대로 판매를 하는 전략인 거잖아요. 마케팅 수립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마케팅 수립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고, 이제 환경 분석은 우리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전에 먼저 우리 기업이 처한 환경에 대해서 분석하는 단계이고요. 시장 조사 및 분석에서는 뭐 고객 시장 조사한다든지 고객들의 특성을 파악한다든지 하는 내용이고, 시장 세분화는 선생님이랑 이론 파트에서도 보셨듯이 뭐 예를 들어 나이대라면 1020을 나누고 3040을 나누고 5060을 나누는 등의 이러한 단계를 시장 세분화라고 불러요. 우리가 그 중에서 예를 들면은 3040을 이제 타겟팅으로 해서 이 사람들한테 소구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것이 마케팅 포지셔닝이고요. 그래서 1번, 3번, 5번, 4번은 결국에는 마케팅 전략을 하는 과정이고, 업셀링은 마케팅 전략이 다 끝나고 나서 우리가 판매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실제로 판매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2번이 마케팅 전략의 수립 과정이 아닌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올라갈게요. 이거 선생님이랑 기출문제에서도 푸셨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할인을 해줄 건데, 여기까지 보시면 가격 할인이죠. 할인을 해줄 건데 중요한 건 우편이나 상품 포장이나 전단, 인터넷 등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야 해요. 즉 할인을 하는 수단이 매체를 통해서 전달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경우에는 매체 기억하셔서 정답 쿠폰 골라주시라고 선생님 부탁드렸었어요. 자, 43번 갈게요.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여름 패딩 세일. 재고 처리를 위해서 올해 여름철 역시 다운 재킷 할인 행사 규모 사상 최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 자, 패딩을 파는데 여름에 역시즌으로 세일을 한대요. 결국에는 계절 할인이 해당하겠죠. 여름에만 세일하는 거니까. 자, 44번은 상식 문제입니다. 정답 4번이고요. 여러분들 쉽게 푸실 수 있었던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객에게 설득조나 명령조의 말투로 강압적인 판매를 시도한다. 설득은 맞아요. 명령조 안 되죠? 강압적인 안 되죠? 자, 45번. 마케팅 미스 포피 아닌 것은, 이거 선생님 더 이상 설명 안 할 건데, 상품 가격 촉진 유통 이렇게 네 가지를 합쳐서 포피라고 부르고, 상품에 품질 들어가죠. 가격에 합리성 들어가고, 촉진에 광고 들어가고, 상품의 진열이 아니라 상품을 진열하는 데 있어서 관련된 내용은 상품이 아니라 유통. 우리가 소매업체의 진열을 어떻게 할 것이냐, 플레이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 4번 골라주셔야 되고요. 우리 진열, 지금 유통관리사에서, 유통관리 파트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상품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유통에 관련된 내용이다. 만약에 이제 상품에 들어가려면은 품질이라든지 그 상품의 수량이라든지 또는 포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상품에 해당하겠죠. 점포 입진 유통 맞고요. 정답 4번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2019년 3회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넘어가시면서 우리 현관 패널을 썼던 부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끝까지 화이팅 하셔서 이번에 꼭 합격하시기를 쭈쌤이 응원합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